맞습니까? 꽤 간파해요. 그런 건 다 알아. 아, 참 깝깝하네. 모든 동물이 마찬가지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뷰스 퀄리티 심영주 박사입니다. 자, 네, 오늘은 제 4장 핸들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링은 뭘까요? 핸들이 뭐예요, 핸들? 네, 무엇을 다루다. 네, 라는 뜻이 있죠, 영어에서. 그럼 핸들링은 뭐예요? 무엇을 다루는 행위. ing, inform이 붙어 있으니까 무엇을 다루는 행위를 핸들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다루나요? 동물, 특히 앵무새를 다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갑자기 이제 막 화가 치밀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 수의학이라며. 수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앵무새를 어떻게 다루는지 잡는지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 나 그런 건 다 알아. 아, 참 깝깝하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앵무새를 잘 다룰 줄 아십니까? 네. 조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부학 시간에서 많이 언급을 했지만 뼈의 구조가 단단하지만 동시에 약합니다. 단단하다는 것은 속이 비어있는 무겁지 않은 가벼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비행을 하기 위해선 날개짓을 해야 되고 날개짓을 한다는 것은 기류를 이용하거나 또는 기류에 맞서는 것이 돼요. 자신의 체중을 공기 위에 얹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체중을 공기 위에 얹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봤자 기껏해야 서전트 점프로 뭐 1m 가까이나 하나요? 현역 농구 선수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조류는 자신의 몸을 공기 위에 띄우고 심지어 거기서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개, 몸 전체에 흉곽을 비롯한 기타 골격, 근육들이 어마어마하게 튼튼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매우 약해요. 매우 약하다는 것은 조류가 높은 곳에서 비행하고 동시에 빨리 비행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부딪히면 언제든지 쉽게 부러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행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적의 강도만을 갖고 있을 뿐 비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사고 상황에서의 충격에 대해서는 대항할 힘이 별로 없어요. 그건 사실 모든 동물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뼈를 그 손에서 이렇게 엑스맨에 칼 나오는 그런 울버린처럼 왠지 기억나네요. 울버린처럼 그런 소재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어때요? 어딘가에 부딪히면 깨지고 부러진다고 금이 가고. 그런데 그것이 조류는 일반적인 육상 포유류보다 조금 더 충격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그러한 것을 알고 보게 되면 우리가 조류를 그동안 다룰 때, 앵무새를 그동안 다룰 때 얼마나 무지하게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은 핸들링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한번 첨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강입니다. 핸들링의 기본 원칙. 이 장에서는 저희는 뭘 공부하려고 합니까? 네, 사육을 할 때, 그리고 치료와 관련한 다양한 조치를 할 때 필요한 핸들링, 그리고 보정 기법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람은 물론 동물에게도 위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배울 거예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다양한 수의학적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동물이 죽는 경우가 그야말로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수의학적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정하는 과정에서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부상입니다. 그래서 부상은 물론 죽음도 포함합니다. 앵무새를 잘못 보정한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겠죠. 하지만 앵무새를 잘못 보정하면 새는 쉽게 죽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서의 고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리적 고통까지 포함한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 모두를 의미합니다. 아니, 새를 잡는데, 새를 보정하는데 무슨 고통까지 들어가냐? 그냥 잡으면 되는 것 아니냐? 지금은 제가 손에 많이 상처가 없지만, 한참 새를 직접 다루던 시절에는 제 손에 상처가 끊이질 않았어요. 통상의 경우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새를 다룰 때 맨손으로 다루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손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면 조금만 자칫 실수를 해도 새에게 물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우, 우리 애기는 안 물어요. 우리 애기는 정말 착한데요. 어떤 수의학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새를 보정하는 것과 그냥 데리고 노는 과정에서 끌어안거나 손으로 만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겠죠. 네. 새가 만약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예를 들어서 새에게 어떠한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새의 항문에 면봉을 집어넣어서 휘저어야 돼요. 가건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또는 새에 부리를 벌리고 내시경 같은 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새가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발버둥 치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시술자나 보호자는 새를 좀 더 꽉 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겠죠.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새에게 심대한 충격, 공포,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중대형 경우 사람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고요. 소형 경우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경우가 비교적 자주 발생. 핸들링, 보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핸들링하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면 그러한 사실을 새가 쉽게 간파해요. 그리고 상황을 더 어렵게 꼬이게 만들어요. 하지만 내가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새를 막 다뤄도 된다는 것과 등치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새는 새가 다치지 않고 과도한 고통이나 충격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고요. 그 과정에서 새를 과도하게 거칠게 다루어서 부상을 입거나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어떤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새를 잡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상황을 조성해서 새가 새장의 한쪽 구석으로 몰리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저희가 언급하는 기본적인 새의 상태는 다 사람의 손에 길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사람의 손에 길들었다 할지라도 수의학적 조치를 할 때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기르는 새가 나를 정말 잘 따르고 내가 그를 만지는데 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 개체에 대해서 의학적 조치를 하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길들지 않은 야생개체라는 전제하에 접근하는 것이 맞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잡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상을 입지 않고 잡는 거예요. 잡은 다음에 잡는다는 것의 의미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고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일 먼저 머리와 날개 그리고 다리를 잡아줘야 돼요. 머리를 잡는 이유는 머리를 돌리면 핸들링하는 핸들러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손뿐만 아니라 얼굴 같은 곳에도 부상을 입힐 수 있어요. 또는 부리로 잡고서 발을 잡고 창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요. 날개를 잡는 이유는 날개를 퍼덕거리는 과정에서 사람의 얼굴에 부상을 입힐 수도 있고 스스로도 날개를 부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버둥버둥 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날개질을 한다는 거는. 다리의 경우는 발가락으로 무언가를 잡아서 잘 나오지 않고 쇠장 안에서 그런 과정에서 시술자가 그것을 강제로 뜯는 과정에서 발톱이 부러지거나 빠지거나 또는 발가락 뼈에 손상을 입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새는 잡을 때 일단 새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그 다음에는 먼저 머리, 그다음에 날개, 다리를 두 손을 이용해서 보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작은 개체라면 한 손으로 보정할 수 있고요. 새를 보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들이 하나가 일단 심리적으로 새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것은 새는 어때요? 후각이 뛰어난가요? 글쎄요. 청각이 뛰어난가요? 약간 애매해요. 하지만 새는 무엇이 뛰어난가요? 일반적인 포유동물에 비해서 시각적으로 매우 뛰어나요. 매우 예민하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새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방을 약간 어둡게 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이때 우리가 새를 다루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뭐냐고요? 첫 번째, 흉곽, 가슴 있죠? 가슴을 위에서건 옆에서건 결코 과도하게 압박해서는 안 돼요. 과도하다는 게 무엇이냐면 손에 힘이 들어가는 정도가 이미 과다한. 새는 포유동물처럼 흉곽 자체가 움직여서 호흡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호흡할 때 새를 보면 꼬리깃은 움직이지만 가슴은 그대로 있어요. 호흡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하고 많이 다른데 이때 흉곽에 압박을 줘서 흉곽을 안으로 밀어넣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호흡 부전이 발생해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새를 처음 다뤄보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새가 버둥거리니까 버둥거리지 못하도록 작은 새건 큰 새건 관계없이 날개를 잡아서 몸을 꽉 조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는 그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불과 1, 2분 만에 죽어버려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흉곽에는 기본적으로 손을 얹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날개를 버둥거리지 못하도록 날개는 접어서 가지런히 가지고 있되 가슴 부위에는 결코 압박하지 않는 거예요. 참고로 조류의 가슴은 사람과 약간 달라서 우리로 따지면 거의 복부에 가까운 위치까지도 가슴이라고 보아요. 또 하나는 측면으로 새를 눕혀놓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새를 측면으로 눕혀놓게 되면 새 자체의 무게에 의해서 방금 흉벽을 압박한 것과 비슷한 형태의 호흡 부전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는 호흡 곤란이 될 수도 있겠죠.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뚱뚱하거나 이미 호흡계통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체들의 경우에는 이른바 우혈성 심부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혈성은 뭐예요? 피가 고이는 거예요. 피가 심장 내에 고여서 그 피가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고 결국은 그 안에서 심장의 기능 자체를 저하시켜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는 심장 이외에 다른 곳에 피가 고이고 피가 고인 것으로 있어서 심장이 펌핑을 하는데 제약을 가해서 결국은 네, 폐사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너무 오랜 시간, 여기서 너무 오랜 시간은 생각보다 짧아요. 한 4, 5분만 돼도 새에게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시간 동안에 불필요하게 핸들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때 특히 호흡을 방해하는 방식, 머리에다 무언가를 덮어 씌워가지고 천 같은 걸 덮어 씌워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쉽게 폐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매우 강건한 동물이지만 동시에 매우 우리와는 그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생리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참고로 벌써 뭐 몇 년 된 것 같고 미국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발생했던 문제인데 미국 경찰들이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눌러서 사망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난동을 부리는 경우에 그런 사람을 제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채우는 건데 수갑을 채우기 위해서는 팔을 뒤로 꺾어서 보내야 되고 팔을 뒤로 꺾어서 제압하기 위해서는 목을 누르는 것이 미국 경찰의 기본적인 네, 행동 수칙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행동들이 흉악범, 뭐 총을 쏘고 뭐 사람을 죽여가지고 뭐 어차피 죽을 거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범죄에 대한 아주 다수의 혐의나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네, 이제 인권 침해 소지가 있겠죠. 또는 심지어 죽음으로 이을 수 있죠. 사람도 그래요. 조류는 훨씬 더 호흡과 관련해서 공포와 관련해서 큰 네, 리스크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아마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막 난리를 치고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쉽게 고체온증이 빠져요. 고체온증은 뭐예요? 체온이 갑자기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급격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체의 주요한 기능들이 부전 상태에 빠져요. 잘 움직이지 않는,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빠져요.
결과는 죽음이죠. 네, 여기서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가 블루프론티드 아마존을 혼자서 보정하는 모습을 연속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는 대부분의 중대형 앵무, 한 200g이 넘어가서 한 손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앵무새들의 경우에는 무엇을 쓰냐? 타월, 두터운 수건을 이용해서 타월링이라고 하는 기법을 시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 브리더스 퀄리티에서도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조류를 수입할 때에는 그 조류가 사람을 따르건 따르지 않건 관계없이 무조건 타월링을 사용합니다. 타월링은 아주 간단해요. 타월을 이용해서 새를 덮고 그 다음에 가지런히 두 날개를 타월 안에다가 정렬시키고 그 다음에 목을 고정해서 물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시술을 하는 거예요. 숙련되면 혼자서 꽤 큰 앵무새, 이를테면 대형 매커우까지, 히아신스 매커우까지도 타월을 가지고 보정할 수 있게 돼요. 일단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핸들링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일단 포획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